KDBS 칼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저녁 KDBS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KDBS 칼럼의 진행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 제53대 국장 박상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이번 학기 저희 고려대학교 방송국의 기조는 통통한 방송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한자 통할 통자를 써서 지은 기조인데요. 소통에 있어서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잘 통하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매 학기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KDBS 칼럼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놓고 학우 여러분들과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학우 여러분께 가치 있는 소식과 알찬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016년 1학기 KDBS 칼럼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내 박스오피스는 거대 자본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제치고 저예산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던 두 영화로 뜨겁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과 이준익 감독이 6억 원의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 동주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KDBS 칼럼은 두 영화 중 동주의 주인공인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서시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디오 방송인 탓에 시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제가 일단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어오고 배워왔던 윤동주 시인의 이 시적 경향은 바로 자아성찰, 자기 반성, 부끄러움입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시 전편에 흐르고 있죠. 현실 속의 나약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기회가 오면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치겠다는 희생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자기 반성과 부끄러움은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린 서시라는 시에도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오늘 저는 이 서시의 첫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상에 부끄럼이 한 점 없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요. 선언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 여권이 신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지만 갈수록 사회가 흉포해지면서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 범죄는 줄었지만 성폭력 범죄는 145%가 증가했다는 통계 수치 역시 이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역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위협을 당하는 폭력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여성들의 피해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데이트 폭력. 이 말이 알려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해서 최근 5년간 사귀는 사람, 또 연인으로부터 폭행이라든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36,256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290명 정도이고요. 이 연령대를 살펴보면 저와 학우 여러분들을 포함한 20, 30대가 62.2% 정도, 그리고 40, 50대가 34%
정도 됩니다. 이 중 젊은 세대보다는 40, 50대 세대의 나이 드신 분들이 데이트 폭력의 수법이 더 잔인하고 흉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절박감이라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늙어가고 또한 이 때문에 자신감 역시 위축되고 하는 것이 집착으로 이어져서 더욱 위험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던 갈수록 그 심각성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통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60%는 전과자라는 점.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에서는 전과자 통계가 59%로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범에서 3범 이하가 31%, 9범 이상도 11.9%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이나 상습범이 많다는 것이죠. 특징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사회의 문제 두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은 없으십니까? 길거리나 술집에서 심하게 다투는 연인들의 모습을 한 번씩은 보셨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해서 심한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행을 하는 행위만 폭력이 아니다. 거친 언사와 심한 집착 역시 폭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이상 이를 폭력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데이트 폭력 역시 아주 중대한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사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는 점, 바로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문제점일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끼어 너무 심한 개입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느낄 시 주변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처벌입니다. 사실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 같은 건 피해자 입장에서 그 충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맞은 걸로 따지는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내상이 더욱 크죠. 그런데도 이것을 일반인들끼리의 폭행으로 보고 결과를 처리해버리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이전에 데이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바로 예방이겠죠. 영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클레어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과연 옳은 법이냐, 실효성이 입증이 되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인 사이의 가벼운 트러블로 시작해 막장까지 치닫는 데이트 폭력. 이를 기준으로 많은 사회적인 원인들, 문제들, 논란들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을 못 펼치겠으며 어떤 법안을 못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인 사이에 치부라 여기며 쉽사리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들, 자신이 현재 심각한 상태이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끊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어떨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조국이 빼앗김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성찰하는 이 위대한 시의 한 구절을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한 문제에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KDBS 칼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편안한 금요일과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박상곤,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